네, 안녕하세요. 어, 카페 매니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조사 내용을 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이전에 제가 그 약속을 드린 것 같이 그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딩 테스트 관련 언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이썬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 그 다음에는 C++ 이렇게 나왔습니다. C랑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별로 퍼센테이지가 없고요. 그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 C++이 65, 한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언어를 선택 프로그래밍 그 테스트, 그냥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그 언어를 선택할 때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서는 문자열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죠. 문자열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어 자체의 진입 장벽이 조금, 어, 그,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코딩 테스트 그 자체만을 보면은 그 언어가 쉽게 무언가를 여러분이 하시려던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다 그 객체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파이썬 함수형 언어라고도 하지만 객체지향 특성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C 같은 경우에는 음, 별로 없죠. 왜냐면은 그 코딩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그 성능이 그러니까 그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그 시간 코딩 테스트에서는 시간 복잡도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제한 시간 내에 코딩 여러분들이 구현한 코드가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측정하는 제한 시간이 되게 어 그렇게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다는 거죠. 뭐 0.0001초 뭐 이런 거를 다 뜨는 게 아니라 뭐 3초 내에 동작해라, 5초 내에 동작해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 비록 C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는 동일한 코드를 구현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정도의 성능을 코딩 테스트에서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네, C 언어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C 언어는 조금, 객체지향 언어보다는 그, 약간 로우 레벨 언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그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접하는 언어로서는 좀 부담을 갖지 않으셨나 합니다. 네. 어떤 언어가 우월하다보다는 그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파이썬이나 자바나 C++이 조금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신 부분이 알고리즘에 대한 코딩 부분,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두 가지, 네, 보라색까지 많이 나왔네요. 코딩 테스트 하다가 문제 발생 시 디버깅 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알고리즘 자체, 그러니까 뭐,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BFS 이런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 코딩 테스트를 할 때 그 주어진 문제를 분석해서 뭐, 네.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야 되는 게 어떤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문제로부터 추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제시한 뭐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고, 그 구현을 하시다가 이제 한 번, 여러분들께서 구현한 게 한 번에 잘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그 일단 한 번 잘못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정답 코드를 만든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 객체 지향 언어들이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시플풀이나 자바 같은 언어들이 구현하기는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적 할당도 필요 없죠. 어레이 리스트 그냥 쓰면 되고요. 패시맵 쓰면 되고요. 트리맵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그거는 되게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구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힘들어 하시는 게 그 라이브러리들을 올바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원소를 추가하거나 삽입할 때 대충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만 인지하시고 공부 코딩 테스트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문제점이 한 번에 구현해서 문제를 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한 번 뭐 프로그래밍 언어적 오류나 아니면은 그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를 디버깅하기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네. 그 프로그래밍적 오류가 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데 많이 당황하시고 시간을 뺏기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알고리즘 개념을 그냥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더 어려워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어서 어 만약에 만약에 알고리즘 이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이게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개념이 어렵지 않지만 그 개념을 활용하는 거를 잘 못하는 것. 위에 설문조사랑 되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고리즘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알고리즘 테스트 문제를 보고 이걸 구현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념 자체는 아는데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의견들이 많긴 많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네.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신 분도 적진 않았어요. 네.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개념을 읽고 이를 코드화하는 방법. 그리고 말을 헷갈리게 써놓는다. 이거는 코딩 테스트에 제출된 문제가 문제 자체에서 뭔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하고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코드를 옮겨 나가는 이 과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DP에 대해서 점화식을 만드는 요령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셨고요.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문제에 맞춰서 어떻게 코딩해야 되냐. 그리고 코딩 이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코딩 테스트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그냥 구현해도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가, 그 실수가 최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우리는 그 클린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여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구현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코딩적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코딩 스타일로 여러분들께서 구현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는 의견이 알고리즘 개념 자체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에 녹여내야 될지 이런 거. 이것도 답을 보면 막상 알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알고리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이 알고리즘 썼구나.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줄 알면은 당연히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뭐 누적합, 플로이드 워셜, 투포인트. 플로이드 워셜 같은 경우에서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뭐 다익스트라, 그다음에 플로이드 워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가 뭐였더라? 벨만포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죠. 전부 다 어떻게 그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시간 복잡도도 그렇고 구현 대응을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내는 손이 느리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대부분 그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은 그 구현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안 코드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공부하실 때 그리고 이거를 실제 문제를 풀이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시간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코딩 테스트에 합격을 하거나 잘하시는 분들은 구현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지 이런 걸 설계하고 실제 구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거죠. 네. 코드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구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코딩 테스트를 못하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최적화가 어렵다. 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면은 어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쵸? 요즘에는 여러 좋은 강의들이 있죠. 시용? 네. 그쵸. KMP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고급 알고리즘인데 네, 고급 알고리즘인데 네. 이것도 한번 하면 좋긴 좋은데요. 여러분들 요즘 코딩 테스트 출제 경향이 특정 알고리즘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보다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이것을 코드로 그대로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문제가 그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이 코딩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뭐 수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고 문자열을 얼마나 잘 다루고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구현 문제나 구현 문제나 아니면은 뭐 완전 탐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특정 알고리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뭐 이 알고리즘만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빈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아요. 네. 문제를 이해하고 코드화 시켜주는 과정을 상세히 강의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레벨별로 나눠져 있는 코딩 강의. 진짜 무료인 강의. 네. 뭐 돈 안 받는다고 하다가 뭐 돈 받는 강의들이 되게 많죠. 최적화 강의,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는 강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를 푸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을 같이 설명해 봐요.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기출 문제, 어려운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해 주는 강의. 코딩 테스트 문제를 읽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현까지 하나 이러한 강의.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죠. 해결하는 접근 거의 다 이런 게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아, 비슷하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요구했던 그거 있죠.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현을 할지 뭐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궁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돈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12월 28일 20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은 이미 채워졌어요. 그리고 지원 자격은 네, 아무나 가능하고요. 참여 방법은 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네, 카페 주소는 밑에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특강 공지 게시판에 이 게시글을 찾으셔서 제가 필독 공지로 해놨으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냥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줌, 줌으로 진행할 거고요.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이걸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네,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캐치해야 되고 어떤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실 때 그 전에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나?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실제 구현을 하는 순서 그리고 이 구현을 하기 전에 이 슈도 코딩, 의사 코드로 여러분이 구현을 할 거를 미리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실전 지금까지 이 알려드린 방법을 100준 두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해보는 연습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알고리즘 공부를 하시다가 네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강의 때 여러분들께 지원 링크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품 추첨이에요. 네, 선착순이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새벽이라서 말이 헛나오는데,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네, 네, 개인 신상 정보니까 제가 아이디는 가렸고요. 이거를 정렬을 해서 위에서부터 10분께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임의로 한번 섞어볼게요. 네.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요. 네. 당첨은 이렇게 10분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블로그로 처리한 10분께 제가 메일로 드리고, 일주일간, 네, 일주일 안에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제가 공유드린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문조사에 대한, 네, 피드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택강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